자, 다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들러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신분석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재밌게 사실은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21세기에 굉장히 오히려 뜨고 있는 심리학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이 분노 얘기를 좀 하다가 말하는데 희노애락의 감정은 언제라도 우리가 꺼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다? 희노애락, 애호욕이 다 있다고요. 이 애고 다 있는데 이 이제 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있는 거를 꺼냈으면 돼요. 지금 기쁨과 그럼 내가 기쁠 때 기쁜 거 꺼냈으면 정상이죠. 이게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날 때 화나는 걸 꺼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꺼내 쓰는 거를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꺼내 쓴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들러라고요. 사실 이 감정을 제때제때 잘 맞는 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화낼 때 화 안 내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화낼 때 웃는 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단지 화가 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잘 모르고 목적으로 그거 끄집어 쓰지 말란 얘기예요. 애가 학원 가겠습니다 하고 돈 달라는 상황은 어떤 감정을 끄집어내도 되지만 거기에 화라는 감정을 자꾸 끄집어내버리면은 여러분 스스로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거꾸로죠. 웃어서 기분이 좋은 건지 기분 좋아 웃는 건지 똑같은 얘기예요. 화가 나서 지금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뭐 화를 내려고 화를 내는 건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뒤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아들러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과거에 있던 삶이 나한테 영향을 지금 주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하냐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아들러는 뭐예요? 해석의 문제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옛날에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문제. 이걸 해석이라고 그러고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땡깡을 지기고 우리 엄마를 두드려 팼다. 이 사실은 맞죠? A라는 사람도 맞고 B라는 사람도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나한테 어떻게 사용하냐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아주 더러워가지고 내가 저런 남자하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싶어 그냥. 그래서 남자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본보기 삼아서 그죠? 나는 정말 저런 남자를 안 만나야 되겠어 하고 우리 가정은 정말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고 틀리죠. 그건 누가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러가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냐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지 그것이 네가 잘못된 것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해가 틀려져요. 이해가. 이 법리적으로도 틀려진다니까. 왜? 아 그래서 너는 형을 좀 삭감하겠다. 요새 우리나라 인정주의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주의예요? 인정주의입니다. 법리주의가 아니고 인정주의. 인정주의는 뭐냐면 그런 건 봐줄 수 있지 않아? 이게 인정주의예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아? 세계적으로 이 동양권, 우리나라 동양 뭐예요?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인정주의입니다. 인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잖아요. 가짜, 이걸 위증이라 그래요. 그래도 위증의 죄를 안 받아요. 엄마는 위증의 죄를 안 받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엄마가 아들 살인했죠? 예, 우리 애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참 웃깁니다. 그 인정주의가 어디냐면 여러분 공부에도 까먹었겠지만 공자님 그 논어에도 나와요. 논어에 맹자, 그 다음에 공자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정직한 나라입니다. 공자한테 그랬을 거예요. 공자한테 우리나라는 정말 정직한 나라입니다. 이랬더니 왜 정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정직해서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신고합니다. 이게 북한 같죠? 이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자가 개시리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간이면 그 인정주의예요. 어떻게 그 아버지를 그걸 갖다가 신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참 이거
그죠? 우리는 뭐 부모 자식지간에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 어떤 것이 과거에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 이것에 주목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불행, 나의 행복은 전부 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또는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해야 된다니까. 이건 아들로 심리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어떻게 한다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강사님들이 가서, 여기 가면 이런 걸, 이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질 거야. 나는 결심했어. 옛날에 뭐, 날 결심했어 이런 거 있었잖아. 네. 나는 결심했어. 나는 행복하게 지기로 결심했어.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나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성격이나 기질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프로이드처럼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나 기질을 갖다가 프로이드는 성격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들러는 뭐냐면 이걸 생활 양식, 세계관, 의미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 아니고 기질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가 그게 성격이다. 완전히 다르죠. 네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네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 좋다 나쁘다 개뿔도 없다는 거죠. 네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성격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지. 원래부터 좋은 놈도 어디 있어? 네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만나봐 악취 안 되고 배기는가? 배기겠어요? 맨날 그 똥냄새 나는 데 가서 놀다가 젊은 애들 만나고 하루 종일 시부리다 와가지고 밥도 없이 밥 내놓으라 해놓으면 어떻게 악취가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환경에 대한 거지 성격에 대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질이나.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양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생활 양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불행하다면은. 행복하다면은 생활 양식이 잘 된 거라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생활 양식이란 말이 조금 애매하죠. 영어로 되는 거라서 이제 생활 양식이란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다시 선택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맘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이걸 여러분 믿는다면은, 나 지금부터 행복할래?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린다고요. 아이고, 네 말 듣고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을 오늘 마스터해 갖고 가야 돼요. 마스터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내가 변하겠다고 했을 때 내 스스로, 나 어떻게 살겠다고 변화를 하고 선택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여태껏 여러분이 못 변했냐? 뭐가 없어?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왜 없냐? 자, 변화를 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좀 혁신 얘기했죠, 옛날에. 변화의 윗대가리가 혁신이에요. 변화하는데 아주 혁신이란 말을 쓰는데 혁지가, 이게 무슨 혁자예요? 가죽 혁자라고. 가죽이 다 따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변화는 뭐가 반드시 동반되냐 하면은 반드시 동반되는 게 고통이 동반돼요. 여러분 지금 살 빼려면 이거 변화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살 빼는 거. 그 변화가 고통 오죠? 네. 첫째, 좀 밥을 덜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돼요. 네. 참는 게 인내라고, 인내. 인내가 동반돼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아이고, 꼴값 뜬다. 니가 백날 빼봐라, 빼지는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너를 조져버리겠다. 이러면서 맨날 거울을 보면서 날씬한 사람을 연상하면서 해야 된다. 그 고통이잖아요. 꼭 살 빼는 것 뿐만이 아니고, 돈을 벌겠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얘기 합니다.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 진짜로. 돈 벌 짓을 하면 돼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돈이 없다면요, 돈 벌 짓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돈 벌 짓 안 하고 돈 벌려 하는 게 제일 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벌려 하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건 농담 아니고, 여러분 돈 벌겠다고, 나 돈이 없어서 내가 돈만 벌면 진짜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놀고 앉았는데 돈이 오냐고. 대리운전도 밤에 해고, 나도 포장마차에도 하고. 진짜 안 그래요? 밤낮 없이 돈 벌어봐야 왜 안 벌리는가? 당연히 벌리죠.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벌어야죠. 그건 안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이게 문제라니까.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싶은데 1등은 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어하고 똑같은 거잖아.
건강을 하고 싶은데 걷기는 싫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모두 그런 세계에 살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뭐냐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5시에 난 자랑도 할 것도 없고 나 요새 안 늙었다가 계속 만보 가까이 이제 계속 거는 지 한 3개월 됐는데 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저번에 놀래가지고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배가 볼록 나왔는데 난 저 꼴을 내가 못 보겠는 거야. 아니 저 꼴을 못 보겠. 내가 진짜 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앞으로 서면 괜찮다는데 옆에서 안 서요. 옆으로 서도 이렇게 한다.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쓰니까 배가 볼록 나온 거야. 헐, 이건 아니잖아. 이걸 무슨 건강 강좌를 하겠다고 남들 얼마나 욕을 했을까, 내 스스로가. 그래서 배를 빼야 되겠다. 그럼 배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는 건 두 번째고, 먹는 거 안 먹으면 안 돼. 힘이 없잖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먹어야 돼요. 그럼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 일단 걸어보자. 그래서 아침마다 지금 내가 한 1000보씩은 걸어요. 걷는데 매 계속 걷다 보니까 이거는 뭐 배가 빠지는 건 저절로 뺀다고 보고 이건 한 6개월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다리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다양하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당뇨에 있던 수치도 다 떨어져서 정상화됐고, 뭐 고혈압 있던 거 조금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뭐 이게 수치가 뭐 자랑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 번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사실 정확하다니까. 이거 하면 이거 돼요. 근데 왜 못해요? 안 해서. 안 하면서 이거 바라는 건 미친. 그럼 이걸 갖다가 하면서 이거 하려니까 힘들죠. 이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그걸 용기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대부분이 어쩌면 지름길로 가려고 인생을 하니까, 아이, 좀 어떻게 살게 한꺼번에 쫙 빼는 거 없어? 있어요. 정형외과 가서 그냥, 성형외과 가서 그냥, 그러려고 하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 또 결국 귀찮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돌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그것을 가는 방법을 내가 선택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심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뒤에 시리즈가 나왔어요. 사실은 미움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뭐 할 용기라고 쭉 용기 시리즈가 나오고. 원래 책은 그래요. 한번 뭐 촥 이렇게 해갖고 꿈에 대한 거 다 너무 네 꿈에 지도를 그려라. 꿈이 없는 사람 쭉 나와요. 꿈이요. 그러다가 돈 얘기하니까 또 한 시간에 뭐만 하면 100억을 벌 수 있다. 부동산 경매라고 한 시리즈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걸 쭉 보면은요, 왜 시리즈로 나오냐면, 이게 유행 같아요. 이게 용기라는 건 절대 유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2013년도에 이 책이 나왔나, 처음에 아마 그랬을 건데, 그때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러 심리학은 고전처럼 여러분한테 읽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들러 심리학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그러면 뭐에서 결정된다고 보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뭐냐? 과거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No problem. 과거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독적 행동이라.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요.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곡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쭉 오다가 마지막에 죽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출생을 해가고 죽음에 이르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선 같죠? 그동안 태어나고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나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잘못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혼을 하고 이렇게 쭉 이런 사건들이 나를 만들었다. 뻥이라는 거예요. 아들라는. 다 떨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뭐예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들은 다 지나가고 없다는 거죠. 그동안 과거의 점들은 다 지나가고 없고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점은 여기 지금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과거의 점들을 갖다가 선으로 인식하지 말고 지금의 점 하나를 어떻게 찍을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점을 찍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지 과거의 점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몇 년 전에 어땠고 몇 년 전에 어땠고 개뿔 필요 없고 과거에 돈이 없었고 과거에 내가 공부를 못했고 다 필요 없고 공부 못했으면 지금 하면 되고 돈 없으면 지금 벌면 되고 그 전부 이러한 개념에서의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변명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그 변명거리는 없던 건데 내가 됐구나. 두 번째, 나한테 상처를 줬던 거 다 사라집니다.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했구나. 개뿔도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남자한테 상처받은 게 나한테 영향을 주고 개뿔도 없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찍은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계속 그걸 끌고 가면서 걔 때문에 그래, 걔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끌고 간 거예요.
사실은 딱 잊어버리고 그냥 딴 남자 만나면 될 건데 걔 때문에 하면서 지금도 무슨 일 생기면 걔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잘못 꼬였다는 거예요. 대해서 돈 때문에 하다가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뒤질 때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잘못 인식하는 선형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인생을. 그러지 말고 점 찍듯이 인생해라. 그러니까 점 찍은 과거는 없어졌죠. 그래서 과거를 싹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얘기하면은요. 이러한 점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한 점 한 점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된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그 인생에 점 하나 찍는데 과거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점 잘 찍으면 되지. 그럼 내일도 점 잘 찍으면 되죠. 그 점이 모여서 여러분이 하나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학상을 받겠다 생각하면서 글도 한 줄 안 쓰면서 문학상 받기는 개풀. 책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줄도 안 쓰면서 책 쓰겠다고? 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100살까지 살겠다고? 100살까지 살겠다고 하면서 100살 살 짓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존경받겠다고? 존경받을 짓 안 하는데? 이런 모든 원인들이 과거하고 연관되지 않고 지금의 문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은요,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저번에 우리 인간관계로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아들은 어떻게 보냐? 아들은 이렇게 봅니다. 첫째,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결과 때문에 자기 단점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단점이 자꾸 보이는 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이 단점은 뭐가 될까요? 핑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몰라요. 다 있죠. 둘 다. 네. 그래서 장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단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장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을 뭐라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이 단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핑계를 자꾸 댑니다. 모든 일에 자기 아는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게 줄줄줄 나요. 그래서 모든 내 단점을 다 끌어붙이면서 내 실패에 대한 거기에 개념을 다 거기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얘 때문이야. 왜?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 그 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공부를 했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공부만 하려면 날 두드려 팼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고서 이거를 참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게 무의식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는 나를 좋아. 그래서 이거로 나오는 우리가 하는 게 아까처럼 뭡니까? 나는 나를 너무 좋아할 거야.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계속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난 너무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 이거 잘못하면 또 뭘로 빠지냐? 우울주의로 빠져요. 이 경계를 잘 타야 됩니다. 우울주의로 가면 또 미친놈 돼요. 왜? 헛짓대요. 이거 완전 헛짓대요. 그래서 이 라인을 잘 타라고 아들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직면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직면공포증 뭐냐면은 그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직면할 수 없어요. 자, 직면을 못하는 이 여자의 문제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요, 원인론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원인론으로 보면은 이 여자가 외모가 조금 딸려요. 그래서 남자한테 가면 딱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면을 못 해요. 이게 원인론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아예 자기가 딱지 맞을 거 알고 자기 스스로 딱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유를 어디다 갖다 붙여요? 난 못생겼어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목표로는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뭐라고요? 상처받을 용기입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미움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우리는 상처받기 너무 싫어해요. 네. 그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싫어하니까 상처 한번 받으면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분 사랑하면은 상처받자니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으면 내가 단점이 있으면 뭐랄까. 아이, 설마 날 좋아하겠어. 아이, 딱지 맞을 거 뻔한데. 안 하면은 그만이죠. 안 하면은 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서 시도해보는 거지 뭐. 첫눈에 반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까꿍. 딱 해주고. 그러면 뭐가 될까? 또 아니면 뭐지? 그러면 상처를 받겠지? 그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상처가. 옛날에 이 얘기는 참 여러분한테 맞는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뭐 야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타족. 아세요? 그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저 TV, 옛날에 뭐 어떤 그 TV 뭔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야타족을. 강남에서 진짜 들어가고 벤츠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대놓고, 스포츠가 대놓고, 잘 차려입고서 야타라고 뭐, 야타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오늘 같이 노실래요? 이렇게 해요.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한테. 그래서 기자가 다가갔어요. 여기서. 솔직히, 기자가 인터뷰 한다고. 그러니까 내 도망가는 거를 잡아가지고, 아니,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탑니까? 물어본 거야. 아, 여자가 탑니까, 정말? 그랬더니, 안 탑니다. 이러는 거야. 이 멀쩡한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러니까, 20번 하면 한 명 탄대요. 그러면 19번의 상처를 받으면 한 명은 성공하면 오늘 밤이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상처받을 용기다? 야, 진짜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용기가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여자분들 다 찔러오면 한 명은 오늘 걸리겠지. 그럼 오늘 쫙 한 잔, 아니 뭐 나쁘지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잔 먹고, 얘기라고 노래방 가서 옛날 지금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19번의 상처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성공한 것만 보잖아. 그러니까, 야타족은, 벤츠,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냐면 사람들이 이래요. 요새 여자들 대가리 썩었어. 벤츠 대놨다고 따라가냐?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안 따라가요. 한 명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은 돌았냐? 아니에요. 그날 외로웠겠지. 그 외로운 여자를 갖다가 다 외롭습니까? 물어보니까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하필이면 꿀꿀한데 이놈이 차도 괜찮고 술 사준대잖아. 그러니까 뭐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게 상처받을 용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올해는 얼마나 상처받을 용기가 있냐에 따라 시도하는 게 달라져요. 올해 트라이를 얼마나 하냐 이거지. 내가 무슨 일이든 올해 내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예인을 좋아하면 내 사인 받겠다. 그럼 가다가 뭐 상처 받겠지. 아이고 저는 안 받아요. 그럼 뭐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나는 오늘 누구한테 가서 뭐 명강사한테 가서 내가 무슨 조언을 받고 내가 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죠. 시도. 응? 시도하는 거야. 그러한 시도를 아들러는 용기라고 얘기한다. 용기 있는 거야.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너무 하는 거다. 미움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만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1절에 대한 대답은 나왔죠.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하지 못한다.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있냐? 미움받는 두려움, 상처받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 탈피하면은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올해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싫어되는데 인간관계를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러 심리학은 열등감의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등감의 심리학. 열등감이 프로이드는 추동이라고 그랬어요. 추동, 육동, 추동.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할 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왜 왔어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이에요.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냐? 성입니다, 또. 뭐예요? 예, 좋은 여자 만나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다니는 겁니다. 맞나요? 무의식 속에 있대잖아, 무의식 속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즉, 자손 번성하고, 또 자손 낳았으면은 애들 잘 먹여 살리려고. 이건 맞지 않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죽음의 육동이 있다는 겁니다. 예, 명예롭게 죽으려고, 후회 없이 죽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따진다. 이건 맞지 않나요? 매슬로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욕구로. 예, 처음에는 생존하려고 하다가 안전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아실현, 내가 자아실현하려고 왔다. 맞지 않나요? 심리학자들 다 맞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나 모자라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여기 안 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뭐 하려고 공부하러 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왜 공부하러 왔어요? 조금 모자란 거 채우러 왔다니까. 그때 행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예쁜 여자가 여기 없잖아. 있나? 완벽하게 예쁘면 여러분들이 여기 없지.
거울 보다가 조금 모자라서 여기 좀 찍어서 좀 고쳐볼래나? 이렇게 거울 보고 여기가 조금 올리면 날래나 하고, 그죠? 이거 찍을래나? 이거 여기 보톡스 맞아야 되나? 이럴 때 여러분이 뭐 한다고? 삶의 행복이 있다고. 이거 하려니까 뭐가 돼?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양한데 프로이드는 애 낳으려고, 애 키우려고, 그게 성에 대한 충동이에요, 사실은. 내 씨를 퍼뜨릴 사람을 찾느라고, 또는 내 씨를, 낳아줄 사람을 찾느라, 이게 프로이드의 성적인 거. 죽음의 본능이 있단 말이죠. 죽을 때 잘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본능 두 가지라고 하면, 메슬로우 같은 사람은 살려고, 안전하려고, 뭐, 그렇게 하다가 존경심 받으려고, 그 다음에 내가 자아실현하려, 이런 욕구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들러는 여러분들 다 열등감이 있어다. 자, 이 열등감의 심리학입니다. 그럼 열등감이라는 것이 뭐냐? 자, 이 열등감을 역시 그 아들러라는 사람은 주관적 해석으로 봅니다. 이 주관적 해석은 뭐냐? 열등감은 없는 것인데 만든 것이다. 키가 작다. 뭐가 작아요? 내가 애보단 큰데. 작잖아, 서장훈보다. 아니, 걔하고는 비교 안 되죠. 그럼 누구하고 비교하냐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이 작다 이러면은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해석인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컴플렉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컴플렉스. 아, 나는 왜 살이 너무 없어. 몸무게가 40kg야. 난 너무 쪄. 100kg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너무 예뻐. 이래도 문제야. 이 컴플렉스야. 너무 예뻐. 나가면 남자들이 막 줄을 서. 미쳐. 이것도 컴플렉스예요. 너무 예뻐도 사실 방목, 이거죠. 미인방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커도 걱정, 작아도 걱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적 판단이 열등감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콤플렉스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열등감은 문제가 안 돼요. 열등감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아까 좋은 거죠? 맞나요? 네.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열등감이 콤플렉스로 됐을 때 이제 열등 콤플렉스가 된다고. 이 콤플렉스가 됐을 때 문제가 뭐야? 다 나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열등감, 키가 작아. 뭐 어때?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열등감이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좀 작지 않나? 내가? 그 작은 게 못 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죠. 왜? 뭐 나는 좋은데? 비 오면 내가 늦게 맞잖아,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땅에서부터 재면 내가 좀 큰 편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숱이 뭐 작아서 나는 샴푸 한 통 갖고 1년 써! 뭐 이러면 되고, 헤어스타일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잖아. 이발비도 작게도 다양하죠? 네. 그 열등감이에요. 이건 열등감일 뿐인데, 열등감 컴플렉스는 뭐냐면, 아이씨, 나는 왜 키가 작아? 나 좀 뒤져야 돼. 뭐, 만나는 여자마다 날 키가 작다고 안 된다 그래. 키 높이고들 20cm를 찍어도 작다. 아니, 난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열등감 컴플렉스가 된다고. 뚱뚱한 건 괜찮아요. 뚱뚱한 거는 열등감인데, 이 열등감은 뭐래요? 뚱뚱한 건 좋아? 나 좋아. 안 추워, 덜 추워. 뭐 비계가 있어. 막 하면 되잖아. 이게 나중에 열등감 콤플렉스가 되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열등감이 열등감 콤플렉스로 갔을 때 문제라는 거죠. 열등감은 열등감 콤플렉스로 안 가렸다. 이 열등감 콤플렉스는 열등감을 자기 변명거리로 삼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내 열등감을 가지고 나를 자꾸 비하시켜. 이거 갖다가 나중에 꼬리표라 그래요. 꼬리표가 따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이런 놈이야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떨어져가지고 용기가 안 나. 이제 용기를 내세요. 용기가 안 나. 내가 저 친구한테 고백을 하려 해도 어차피 내 머릿속에 뭐 하더라. 아이고, 내 주제에 말도 안 돼. 내 주제에 뭐를. 그래가지고 내가 강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교수님, 나는 남 앞에 가면 나 말도 못해요. 이거 콤플렉스예요. 그냥 열등감은 뭐냐면, 저 말 못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열등감, 말 못하는데요 라는 건 열등감이죠. 근데 해볼까요는 용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난 얼굴 밖에서 뒤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가 누굴 보고 하게? 그러니까 열등감은 문제가 안 돼요. 열등감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용기를 못 내게 하는 어떤 행동으로 작용을 한다. 이건 굉장히 나한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죽여야 행복이 다가와요. 만약 그걸 계속 끌고 가면 여러분 영원히 그거 못해요. 영원히 그거 못해요. 예쁜 여자도 못 만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찍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내 스스로한테 자긍심을 가지고 하려면 열등감 따위는 자긍심을 묻어버리고
알겠죠? 콤플렉스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늬만 인과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과법칙이 없는 놈을 자꾸 인과를 만든단 말이야. 이게 아까 뭡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 못해. 그것 때문에 이거 못해. 그거 못해. 이렇게 돼.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채우면 정말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 너 정말 키만 크면 너 그러면 예쁜 여자 만나냐? 글쎄 그건 좀 다른 것도 안 돼. 그럼 다른 거 다 갖다 붙이면 열등감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어때요? 조금 못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 되고 나면 다 그래요. 돈 많은갑다. 왜, 그거 좀 좋게 봐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많은갑다. 아이고. 그런데 티콜타, 올수? 아버지가 잘 사는갑네. 이렇게 된다고 우리 거를 갖다가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변명거리를 자꾸 만들어 붙이면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 변명거리를 찾아가고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쪼그러든 게 아니야. 왜? 나 이것 때문에 그렇지. 나 그것만 괜찮으면 진짜 좋거든? 진짜. 근데 우리 아버지만 진짜 돈 많으면 내 이렇게 안 살아, 진짜 내가. 그럼 다 그렇지. 그런 거를 자꾸 나가 내세우게 되는 이제 그 현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신이 우월한 이거 아까 좀 했던 거짓 우월성. 거짓된 우월성이 뭐라고요? 내가 그것만 아니면이라고. 그것만. 이런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만 아니라고 해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걸 잡으면 괜찮은데 계속 폰만 잡는 있죠. 작년부터 12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못 살아. 못 사는데 아니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대학교만 갔어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안 말렸으면 내 진짜 이렇게 안 살아. 내가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대학교 이 원서는데 그냥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수술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동조해 주길 바라는 게 비겁하다는 거야. 우리 여기 패배자들의 비겁함이 여기에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너무 다단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거 아니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자가 아니고 좀 패배자들이 모여갖고 변명거리를 주고받는 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우월감이 뭐냐면, 사실은 패배자인데, 근데 그것만 아니면 하면서 개품 잡는 건 처음 거짓된 우월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성공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그럼 성공과 뭐 행복 이걸 좀 오늘 얘기하기는 기니까 얘기 안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성공하든 행복하든 다 성공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전제 조건이 성공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그런 데 대해서 핑계거리를 만들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 열등감 콤플렉스가 열등감과 우월 콤플렉스가 합쳐지면 뭐냐면요. 이게 묘한 걸 만들어낸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에피소드 있지 하나요? 아까 그 사건 있잖아요. 이게 아들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점이잖아요. 자, 과거에 자식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니면 아내가 뭐 병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 치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전부 다 동정을 하죠. 이거를 마치 우월감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내 맘 알아? 이게 뭐 대단해. 그거 알면 어쩔 건데. 네 지금 잘못된 게 뭐 내 탓이야? 그런데 그 탓을 하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그것만 아니면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시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가 열심히 했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서울 가려다가 부산에 자그마한 대학에 그것부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공부 안 했다 소리 안 하고 이상한 걸 갖다 핑계 댄 거예요. 이런 거 다 떨어져요, 실제로. 이런 거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남들한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도와주려고 하면 도움의 손길조차 뿌리지. 이게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받아들일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 용기도 필요하다고. 누군가 도와줄 때요. 도움을 받고 내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데 우리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 있다고. 이게 자존심이라는 걸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자존심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상처를 누가 건드릴까봐 엄청 싫어해요. 내가 그 얘기 하지 말랬지. 어? 내 앞에서 앞으로 우리 아버지 얘기 하지 마. 아버지 얘기를 하면 어때서? 근데 그걸 마치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우월성에 빠져가지고 남의 도움도 손길도 부정하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고 용기도 없고 뭐 없으면서 이 잘못된 나의 모든 걸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나 자신이라는 지금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행복하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옆에서 동정받으면 뭐 할 거요? 아, 남들이 네가 불쌍하다면 뭐 할 거냐고. 그래 놓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고 지가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 인생을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불행을 무기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일종인데 왜 집에 틀어박혀 있어? 네가 내 심정 알아? 뭐 이런 거죠.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뭐 애가 죽었어요. 그럼 뭐 엉엉 울고 그까지는 좋다. 기본적 반응인데 막 술 먹고 네가 내 심정 뭘 알아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하는 놈 있어요. 그거 도와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내가 그래서 하고 교수님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서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 나왔어요? 뭐 네가 씨부터 내 돈도 없는데 800만 원 나왔는데 이씨 막 이러면서 돈이나 주든지 씨 뭐 너 돈 주러 왔냐고. 뭐 지가 사고 내놓고 왜 얘한테 그래? 도와주는 사람 민망하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변명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들 낳은 사람 뭐냐냐. 아주 중요한 게 오늘날 연약하면 매우 강한 권력을 가진다. 사실은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사실 제가 방송을 찍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사정이 있어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사정이 있고 힘든 사람 사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나이론 가만히 하면 아니고 좀 이따 그냥 동전 그걸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우리 함부로 못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요. 난 나쁜 놈이 돼요. 어떻게 그럴 때 우리가 깡통을 뺏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깡통을 뺏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깡통을 뺐냐고 하는데 지금 노숙자 같은 사람 중에서도 재활할 수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해보세요. 그 정도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이 내가 그거 봤어요. 그래갖고 하루를 자니까 잘 데가 없어서 잤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익숙한 게 지가 잘못이지. 내가 익숙하라 그랬나? 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틀 자는 것까지 이해해. 그럼 3일째는 노가다를 해야지. 거기서 계속 자면서, 네가 내 심정을 알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뭐냐면 연약함. 자기가 불행하거나 연약함을 무기를 삼는다고. 그럼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주변 사람한테 내가 이래서 실패했는데 말이야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게 개떡 같다고 그게 아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실패를 했는데 남들이 그렇게 해주겠지. 야, 그 사람 옛날에 어려웠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힘들었어. 그거를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이 사람이 뭐냐면 개떡같이 인생 살아놓고 남들이 그거를 얘기해 주면서 그걸 뿌듯함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게 올바른 인생이냐고. 그럼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오래 살면서 잘못 살았을 때 연말에 그런 핑계를 댔을 때 아이고 참 그래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진짜 핑계 대면 안 돼. 다 코로나 다 겪잖아요. 그죠? 돈 버는 놈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한다고. 그럼 나 지금 내 자랑도 아니고 나 돈 못 벌어요. 그럼 돈 못 벌면 딴 거 하면 되잖아. 책이라도 쓰고.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 죽게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 지금? 나 월세도 못 내는데? 그러면 대책을 써야지. 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냐면 요새 난 감동하는 사람이 솔직히 그래요. 대리운전 알아보니까 요새 대리운전 다 찼다고 나는 못하겠는데 해야 돼요. 대리운전이라도 하려는 사람 그래 해갖고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사람, 그게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손가락질할 때 교수가 돼갖고 웬 대리운전 그래도 떳떳하면 돼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상처받을 용기를 그렇게 가자는 게 아들 얘기예요. 내가 당장 대리운전 안 해요. 내가 지금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없대요. 이런 것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 얘기 뭐냐면 인생은 결국 나와 나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하고 경쟁해서 저 새끼 잘 사는데 배 아프고 저놈 잘 사는데 내가 못해서 아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나와 경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타인과 경쟁을 하면은 넌 얼마나 잘났고 하지만은 나하고 경쟁하면요 어제 나하고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학이라는 이런 과목도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들으면은 집에서 텔레비 한번 보는 것보다 뭔가 느낌이 있고 뭔가 조금 나아지면은 여러분 이게 쌓이면 이 습관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를 갖다가 해서 어떻게 오늘 아침에 뭐 대박을 터뜨리고 이거는 인생에서 별 게 없어요. 자주 없지만은 쌓이는 거는 누구도 감당을 못 합니다. 언제 저렇게 됐지?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나를 갖다가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자, 올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노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인가? 안 되는 거 적지 마세요. 키가 180. 이건 나 저거 미치잖아. 이건 안 돼요. 이거 적으면 난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이상적인 나를, 해갖고, 인격.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이런 인격적인 거. 그 다음에 돈. 남한테 돈 빌리지 않고, 적어도 내 앞가림 할 수 있는 정도. 죽었다 깨도 내가 내 앞가림을 하자. 뭐 이런 목표를 쭉 세우면 이상적인 나. 그 이상적인 나에 내가 얼만큼 도달하느냐 문제를 갖다가 싸워야지. 저 새끼 주식에 돈 벌었대? 큰일 났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나하고 경쟁이 아니죠. 그럼 제가 법만큼 따라가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오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가 심각되죠. 왜? 이제 신용대출인데 끌어들여가지고 남들이 10배 튀기 따는데 들어갔다가 깡통 차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 남하고 경쟁할 때는 항상 이런 로스가 있어요. 남하고 경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하고 경쟁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보면 책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어떤 아이가 알죠? 여자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너무 막 이거 오래 칠하고 뽕뽕 난리치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냐 뒤에서 네 얼굴을 뭐라 그러세요? 네 얼굴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너뿐이란다. 남들은 너 그렇게 안 쳐다봐요. 사람들 이걸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 강의를 하기가 내가 어려웠다가 쉬웠던 적이 내가 실수를 하고 나서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강의를 처음 할 때. 나는 실수를 해서 이 강의를 실수를 했는데 어떡하 집에 잠이 안 와요. 내가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아우 저분들이 날 보면 또 웃을 것 같고 막 큰일 났네. 실수를 했어요. 내가 뭐 무슨 실수인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근데 실수를 했는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일주일 있다가 나는 진짜 다크스컬이 내렸어요.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좀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나는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크스컬이 내렸는데 아무도 그러니까 뭐냐. 이분들은 내 강의 듣고 1분 다 잊어먹고 집에 가서 자기 거 했는데 나만 착각해서 이분들이 다 내 생각할 거라는 착각. 이게 미친 짓이라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내 생각을 많이 하겠구나. 개뿔도 내 생각. 한 달을 전화 한 통 없어. 나가자마자 몰라요. 그래서 나도 전화 한 통 안 해. 우리 서로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양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해. 내가 좋아한다 그랬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 문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서 그냥 착각 속에 살다가 착각 속에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아들의 심리학이 아주 좋은 게 이건데 사실은 그럼 나와 경쟁을 해. 내하고 경쟁을 이상적인 나하고 경쟁하면서 야 내가 점점 내 이상적인 모습에 다가가고 있어. 이게 내 목표가 돼야 돼. 이상적인 모습에 다가가고 있는 내가 흐뭇해야 돼. 딴 사람 볼 필요 없다니까. 제가 잘 되는 건 지 몫이고 내가 잘 되는 건 내 몫이고 내가 이 정도 잘 되고 있는 거는 흐뭇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다
타인을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아들러 심리학에서. 타인을 어떻게 보냐면 이걸 친구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은, 자, 이제 적과 친구 이게 되는데요. 나하고 경쟁 상대가 되면 적이 됩니다. 맞나요? 네. 근데 동업 관계가 되면 전부 친구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나하고 적 관계가 되면 이분이 잘 되면 내가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상을 받았대요. 강의대에 나가서 상을 받았대요, 교수님이. 아, 축하합니다. 그래놓고 정보 뺍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이건 이제 사건이 이분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못 받았다는 게 중요하거든. 어떻게 받았어요? 아,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이분이 또 말하래요. 날 적으려 그러니까. 이 새끼 빼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서로 눈빛만 교환하다가, 그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내가 꼭 알려드릴게요. 그래 놓고 이분이나 나나 서로 경쟁심이니까 눈에서 뭐가 튈까? 불이 튀어요. 다음엔 내가 받을 거야. 주나 봐라. 이게 경쟁 관계예요. 근데 친구가 되면 동업자 관계거든요. 이분은 날 도와주고 내가 이분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면은 진심으로 좋아하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친구예요. 이 친구라는 개념을 물론 이제 프렌드라고 뭐 영어로 이제 하기가 좀 애매할지도 모르지만 높낮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높고 낮고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상하 좌우가 아니고 그냥 대등한 관계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외롭지 않죠. 여러분 친구 어렵습니다. 사실 친구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 한 명 있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명 있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진짜요. 5명이 넘어갔다. 개판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개판입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술집이죠.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한두 명이면 좋고 그것도 어려워요. 저는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내가 요새 못 만나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진심으로 아는 친구이기 전에 적을 만들지 않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친구가 되잖아요. 그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경쟁성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가 질 걱정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야. 난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동안 우리 지려고 하는 마음, 질까봐 마음속에 두근두근. 이 새끼들 나보다 다 잘 되면 어떡하지? 저거 잘 돼. 저거 돈 벌었대. 주식에 돈 벌었대. 전부 적이야. 전부 적이야. 내가 강의를 더 잘했는데 얘가 더 잘했대. 뭐 상보다. 이 교수님이 작년에 7천 벌었대. 나는 2천 벌었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경쟁 관계가 되면 뭐냐면 마음속에 뭐가 뜨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난 패배자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자긍심이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또 에이씨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만 안 망했으면 또 이러대. 이게 쳇바퀴 굴르듯이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면은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네 모습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냥 로저예요. 패배자예요. 그냥 패배자인데 거기서 더 나가면 우월적 패배자가 돼가지고 뭐가 돼? 이 세상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개폰만 잡고 다니는 패배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 발자국 나가면은 친구가 되면 한 사람하고도 경쟁 안 하니까 전부 축하해 줄 사람밖에 없어요. 야 정말 잘 됐어요. 진심으로 하면 이분이 날 또 칭찬해줘. 교수님 잘 될 건데 내가 도와드릴게. 이게 공동체. 이분이 나중에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쭉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뭐가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야 여러분 속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뭔가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불안한 불안증이 다 있죠? 그 불안이 첫 번째 어디서 생기냐면 경쟁이 생겨요. 자는 잘 되는데 난 안 되는 것 같고 저 집에는 잘 되는데 내 새끼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자꾸 그러면 이기고 나면 또 적이 또 생긴다? 올라가면 또 더 큰 적이 생겨요. 국회의원 됐다 치면 끝난 거 같죠? 국회의원 되고 나면 가니까 나는 초선인데 3선, 4선이 나와서 너 이 새끼야 막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도 할 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될까? 대통령 돼볼까? 대통령 되면 뭐예요? 미국 대통령도 쪽도 못 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꾸 경쟁 상대만 만들어지니까 할아버지도 친구, 애기도 친구. 정말 흥분되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적이 없어져요. 주변 적이 없어지면 내가 편해요. 여기 오면 적이 없구나. 여기 오면 뭐 적이 없잖아요. 적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여러분이 편해요. 이게 행복의 기본이에요. 오늘 뭐 이 뒤에 있는 거 다음 주에 좀 하기로 하고 오늘 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는데 첫
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를 좀 이런 식으로 잡아가세요. 그러면 크게 아웃라인만 몇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움받을 용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미움은 어차피 받게 돼 있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놈은 날 싫어할 수 있어. 하지만 내 길을 가겠다. 그게 자유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미움이 조금 심해지면 상처받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 상처를 받아서 넘기는 연습을 하셔야지 안 받겠다 하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갖다가 타인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보다는 내 스스로 내 목표를 세우고 내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려고 올해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올해 말에 내가 세웠던 내 이상적인 목표에 얼만큼 다가가는 걸 보면서 아싸! 이러면 돼요. 교수님 다른 사람보다 잘 됐어요. 이런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생각했던 목표에 내가 땄어요. 그래가지고 갔을 때 그 희열감을 축하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열등감에서 오히려 이 열등감이 뭘로 바뀐다고요? 내한테 굉장히 약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열등감을 채우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이 아들러가 일과 사랑 그리고 친구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몇 가지 더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인간관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